오늘 와인 메나텍 강의를 맡은 PD 정지강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제가 메나테크 사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8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3년 전에 메나테크를 만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모님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고 감사한 두 분이십니다. 이 사진은 부모님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가운데가 저희 아빠이신데, 저희 아빠가 어릴 때 공부를 잘 하셨는데, 할아버지 사업이 망하셔서 대학을 못 가시고 상고를 선택하셨대요. 빨리 취업을 해서 동생들을 공부시키셔야만 하신 거죠. 그래서 은행에 다니시다가 IMF 때 해외에 계셨는데 당시에 외환 위기로 은행들이 어려워지면서 명예퇴직을 하셨고요. 왼쪽은 저의 외삼촌이신데 저희 외삼촌도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렵다는 한국은행에 입사를 하셨다. 그다음에 은퇴는 금융감독원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어, 저희 엄마는요, 미스 경남 출신이세요. 당시에는 사진으로 예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선에는 참가를 못 하셨대요. 저희 외할머니가 너무 엄하셔 가지고 허락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참가를 못 하신 거예요. 미인이시죠? 요 새까만 아이가 바로 저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딸 넷의 둘째예요. 저희 엄마는 아빠가 혼자 벌어오신 돈으로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딸 넷을 키우셨어요. 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는데도 저희들이 결핍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끔 애써 주셨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딸 넷을 다 대학 보내시고 시집 보내시느라 정작 본인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워 주셨어요. 두 분이 얼마나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딸입니다. 저는 은행과 미용 분야에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었고 남편은 저와 같은 은행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은행을 퇴사한 후에 증권회사로 보험회사로 이렇게 직업을 바꾸어서 정말 일 중독으로 살면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금융 분야에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뉴욕에서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대기업 광고회사를 거쳐서 현재는 글로벌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광고를 만드는 일이다 보니 야근이 정말 많더라고요. 새벽에 들어올 때가 많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아요. 그러다가 야근이 없는 날은 또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열심히 놀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일도 열심히, 노는 것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분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잘 아는 외국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자인데요. 이분이 한국 사람들을 관찰하고 쓴 책에서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세계 2위래요. 근데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또 열심히 놀잖아요. 노는 건 세계 3 위래요. 결국 이 얘기는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일하거나 노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 작은 나라의 술 뭐예요? 소주죠. 소주. 영국 가디언지에 실린 기사인데요. 소주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는데 그만큼 행복한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OECD 국가의 행복 지수 순위인데요. 우리나라가 최하위군에 해당됩니다. 38개국 중에서 36위예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OECD 국가에서 정말 압도적인 1 위입니다. 가운데 있는 파란 선이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2 배가 넘죠. 거기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의 한 작가가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나서 자신의 유튜브에다 이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제목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하고 왔다."입니다.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그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행복 지수가 낮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챗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하면서 사회적인 기대, 완벽주의 문화, 그리고 불안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 개인주의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또 문화적인 요인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 명예나 성공에 대한 그런 압박 등의 원인으로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변의 압박과 기대는 계속되고 책임감은 커지는데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버티다 버티다가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정말로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의 삶.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온 저와 남편의 삶.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했던 저희 딸의 삶. 이만하면 저희 가족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 저희 아빠는 뭘 얻으셨을까요? 명예퇴직, 당뇨병, 고혈압, 전립선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을 얻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요, 당뇨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이석증, 편두통, 담석증을 얻으셨어요. 저는요, 콜레스테롤, 지방간, 비만, 비염, 위염, 담석증, 신장 결석을 얻었고요. 저희 남편은 밀환성 위염에 대장 용종, 백내장, 비염 난리가 났죠. 저희 딸도 비염 알러지 마찬가지고요. 이쯤 되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게다가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돈 문제가 늘 있었어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안정을 위해서, 저와 남편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는 시간적으로 자유가 없었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럴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메나테크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의 다른 사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부자로 가는 사다리,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삶으로 가는 사다리가 있는데 어떤 사다리를 타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의 4사분면에서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이 네 가지 사분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로줄을 이렇게 그어서 왼쪽 사분면에 속하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대부분이 이 왼쪽 사분면에 속하는데 근로소득을 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노동소득이죠. 오른쪽 사분면은 대부분의 부자들, 삶을 정말 자유롭고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분면인데 이 사분면에서는 시스템이나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자산소득, 요즘은 패시브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 소득을 얻는 사분면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은행 들어가서 연봉 받았던 저희 아빠와 외삼촌, 저, 그리고 제 딸은 완벽하게 이 사분면에 들어갔던 사람들이고요. 남편은 E 사분면에서 S 사분면으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 다른 선택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소득의 질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 열심히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직장인들 대부분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제 예전 직장 동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기 상사한테 엄청 욕을 먹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고치지 못했더라고요. 이런 경험하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버텨내는 거죠. 버텨내다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걸리는 거예요. 자영업자는 또 어떤가요? 진짜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검진 받으러 갈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 10명 중에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일수록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백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 부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을 둘러보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밤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수백만, 아니 수십억 명이다. 그들이 다 부자인가? 아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부자인가?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건 부자들에게는 일시적인 과정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평생 이어지는 상황이래요.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돈이 나 대신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일을 덜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예요? 열심히 일하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4분면을 갈아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시브 인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산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인컴이 없으면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패시브 인컴 만들기에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죠. 일단 우리 어른들로부터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나가서 패시브 인컴, 자산 소득 벌어와. 이렇게 우리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냥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배우지 못했고 배운 바도 들은 바도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되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지 못했으면 이제 배우면 되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4사분면에 4분면을 갈아타기 위해서는 먼저 일단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중요하대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자, 여러분들 바꿀 준비 되셨나요?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다행히 로버트 기요사키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E와 S 사분면에 지금 속해 있다면 일단은 B 사분면으로 갈아타시래요. 그런데 한꺼번에 갈아타지 말고 두 개의 발을 동시에 담궈 놓으라고 합니다. 현재 E와 S에 있다고 하더라도 B 사분면에 발을 담가서 교육을 받고 서서히 B 사분면으로 갈아탔다가 그 다음에 I로 갈아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다 발을 담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사분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사분면은 시스템을 소유하는 사분면이자 자유로 가는 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사분면으로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인데 한 10년에서 15년 정도의 배움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을 사는 거죠. 하지만 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보시면 여기에서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균 $200 비용으로 개인 프랜차이즈를 구축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려해 보라고 한다. 그리고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 보라. 처음부터 큰 자본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초기 작업이 정착되면 해마다 지속적인 자녀 소득을 누릴 수 있다. 규칙적인 회사 생활로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제가 나름 좋은 회사를 다니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아왔었지만 늘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유를 이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네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저는 여기에 조건 하나를 더 붙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의 일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제가 외국계 기업 출신이다 보니까 영어로 의사소통을 좀 하거든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시잖아요. "언어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산다." 예전에 그런 말씀들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영어만 아니라 사실 불어도 좀 합니다. Bonjour, je suis Young Jiang qui vit à Séoul, en Corée. Je suis très heureux d'être parmi vous aujourd'hui et de vous parler du Waimanatech. J'apprécierais vraiment que vous m'écoutiez jusqu'à la fin. Merci.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일본어도 좀 하거든요. こんにちは。韓国のソウルに住んでいるジョンジガンです。本日、この晩にお越しいただいた皆様に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し、ワイマナテックについてお話しできてとても嬉しいです。最後までよく聞いてくださったら本当にありが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잘하지 않아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는 아시겠죠? 제가 볼 때 제가 언어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나라 언어도 몇 개를 더 하거든요. 大家好，我我是杨志刚，是里边是我的，讲完了的教育现在我я очень рада говорить о Вайманатеке. Absolut признателен, если бы вы могли я zum Ende zuhören würden. Vielen Dank. 완전 언어 천재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눈치채신 분들 있으시죠? 이거 제가 생성 AI 플랫폼 2가지 돌려서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그냥 영어 쪼끔밖에 못합니다. 근데 이거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입 모양도 너무 어색하지 않고 이 정도로 지금 AI가 우리 삶에 훅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상과학 드라마, 영화에서만 보던 현실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우리 삶에 들어와 있어요. 자,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실게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요. 특히 고학력, 고소득 직업, 공부를 많이 해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직업들을 AI가 대체한대요. 예를 들어서 의사, 한의사, 변호사 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자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변호사 됐으면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소득, 고학력 직종이 AI가 대체할 직업 1순위라고 합니다. 또 AI랑 로봇은 또 다른데요. 로봇은 단순 노동, 예를 들면 음식점 서빙이나 물류 작업 같은 일자리죠. 저학력이나 중간 소득 일자리는 이제 로봇이 대체한다고 해요. 로봇이 대체하는 일자리 따로, AI가 대체하는 일자리가 따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고학력은 AI가 대체하고, 저학력은 로봇이 대체하고. 그럼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해요. AI가 대체하는 이 세상에서 나는 AI와 경쟁할 것인가? 대적할 것인가? 아니면 "아우 시대가 이래." 이러고 한탄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시대는 어차피 계속 변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해 왔고 지금도 하고 미래에도 계속 할 어떤 것, 변치 않을 무언가에서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과거에도 했고 돈이 있건 없건 교육을 받았건 안 받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계속 해왔던 게 뭘까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 AI는 하지 못할 거. 네,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 돈 쓰는 거. 돈 쓰는 거. 자, 물어봤습니다. "소비가 영원할 것인가?"라고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소비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를 촉진할 거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소비의 형태는 변화하겠지만 소비 자체는 계속될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비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비가 일어나기까지 모든 재반 활동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바로 유통이라고 합니다. 유통.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유통의 한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통의 한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아니야? 사람 잃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통에 참여할지 말지,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할지 말지는 우리 그것들을 결정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과거 어느 누군가로부터 예측되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미래학자, 경제학자로부터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가 함께 만든 로봇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죠. 한번 보실게요.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a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and you standing nearby with your hand on the table. Can I have something to eat? Sure thing. Because it's the only edible item I could provide you with from the table. Where do you think the dishes in front of you go next? The dishes on the table, like that plate and cup, are likely to go into the drying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Of course. I think I did pretty well. The apple found its new owner, the trash is gone, and the tableware is right where it belongs.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가까운 미래에는 이 휴머노이드가 사람이랑 1대1 비율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5년쯤 후에는요. 일반인들도 휴머노이드를 살 수가 있게 되는데 2천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 당연히 사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는 소비자가 유통 과정에 참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가 활개를 달겠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둘 다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하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실현되지 못하고 상상으로만 가능했을까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조건이 필요했냐면 받쳐줘야 되는 통신 기술이랑 택배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이론으로 상상만 했지 제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통신 기술 택배 시스템 세계 최고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래학자가 예측했던 바로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소비자 주도형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직거래 유통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미 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메나텍 일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에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우선은 메나텍 회사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단순 소비자가 되시거나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 둘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회원 가입비도 없어요. 만약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로 선택하셨다면 그 조건으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유통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유통이 일어나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제품을 쓰고 좋았던 그 경험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공유하시는 거죠. 뭘로? 말로.
요즘 SNS 얼마나 많아요. SNS로. 그러면 야, 나 이 엠브로토스 먹었더니 비염이 싹 날아갔어.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좀 먹어보자. 누군가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때 나의 추천인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추천인 코드로 내가 연결한, 내가 소개한 그 사람이 회사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일반 소비자가 될지, 나처럼 캐시백을 받는 소비자가 될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이렇게 제품 연구개발, 생산, 재고 관리까지 다 하고 배송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유통이 일어났죠. 그러면 회사는 유통에 참여했기 때문에 회사 매출의 일부를 저한테 이렇게 캐시백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이거 우리 맨날 하고 있어요. 우리 마켓컬리 친구 초대하면 적립금 5,000원 주죠. 오아시스 마켓도 친구 추천하면 5,000원 쿠폰을 발행해 줍니다. 지금 마켓컬리 가입 안 하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이지만 뭔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게 좋으면 주변에 알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건 사실 시대를 역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반발성으로 끝나죠. 내가 소개한 친구가 마켓컬리에서 그 후로 한 달에 100만 원씩 꾸준히 소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뭔가 보상이 돌아오지는 않죠. 메나텍 비즈니스는요. 나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소개, 모든 연결, 모든 구매를 저한테 다 소득으로 돌려줍니다. 즉,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이게 바로 메나텍 사업인 거죠. 내가 유통의 단계가 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유통망을 계속해서 넓혀가고 나로 인해 메나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메나테크의 비즈니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메나테크 비즈니스는 소비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건을 메나텍 제품으로 바꾸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우리의 생활비에서 메나테크로 바꿀 물건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통계청에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쓰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2.33인 기준인데 이만큼을 쓴대요. 평균 388만 5천 원? 이 정도 쓰시나요? 이거보다 더 많이 쓰지 않으세요, 사실? 이 안에서 메나테크로 바꿀 수 있는 생활비는 어느 정도 있나 한번 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4만 8,900원 정도가 나와요. 이 소비 안에서 메나테크 제품으로 바꿔 쓰실 수 있는 건데요. 메나테크 제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학적 기반을 둔 리얼푸드 테크놀로지의 헬스케어 제품과 리포존 공법의 마이크로바이옴 스킨케어 제품,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는 친환경 천연유래 연료로 만든 퍼스널 케어 제품, 이렇게 세 가지 분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식사 대용, 체중 관리, 피부 건강, 바디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온 가족이 밥 먹고, 머리 감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등등등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이거 영원히 하실 거잖아요. 이 행위들에 필요한 것들을 생활비에서 바꾸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행위들이 생존, 우리의 생존과 건강에 직결되는 매일의 행위란 말이에요. 매일의 소비가 건강에 직결된다면 그냥 어설프게 좋은 게 아니라 기꺼이 브랜드 체인지를 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압도적으로 좋아야지 기꺼이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100명 중에 82명은 또 제일 중요한 게 나와 가족의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걸로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건강에 있어서 영원함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휴머노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세포.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 없잖아요. 휴머노이드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죠.
이제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건강 관리를 하려면 세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의 건강에 진심인 회사가 만든 제품을 섭취하셔야 되겠죠. 글리카는 세포가 서로 통신을 하는데 꼭 필요한 재료입니다. 메나테크는 글리칸을 만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8가지 탄수화물로 만든 엠브로토스를 비롯해서 우리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다양한 건강식품을 리얼푸드 형태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당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메나테크를 지탱해주고 있고요. R&D에 엄청난 돈을 재투자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은 의약품 수준의 엄격한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경영이 투명한 회사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와 이중 맹검, 의학대조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과 전 세계 특허 출원을 통해서 메나테크는 타 브랜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나테크가 주력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는 30년 이상 8번의 노벨상을 수상한 우리 인체의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고 MIT에서는 이 글리코믹스 분야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신기술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메나테크는 또한 M5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양 실조로 고통받는 전 세계 5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2019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50개를 대상으로 4가지 핵심 조건으로 평가한 이 조사에서 메나테크가 2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만든 제품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져야 되죠. 그걸 실제로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보상 플랜도 아주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메나테크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타사 대비 가장 빠르게 100만 원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은 3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후원소득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맥이 별로 없다고 해도 내 주변에 나랑 같이 사업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보상 플랜입니다.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아니어도 내 파트너의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면 내가 그 후원 수당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자산 소득으로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2개의 레그만으로도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반드시 2줄만 해야 하는 바이너리 방식은 아닙니다. 능력이 있으면 3개, 4개, 5개까지도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줄만 한다고 해도 연봉 2억대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한 단계로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보상 설명은 여러분에게 메나테크를 소개하신 분들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시거나 그룹 시스템에서 보상 플랜을 설명하는 시간에 확인하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메나테크가 매출 규모에서 국내 8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금 그 순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각 소득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사 대비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1년에 50만 원도 안 되는 소득을 벌고 있죠. 메나테크의 경우에 그 최하위 그룹의 사업자들의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그 말인즉 일단 사업을 시작하면 빠르게 의미 있는 금액의 캐시백을 벌어갈 확률이 타사 대비 높다는 거예요. 고소득 구간도 보시게 되면요. 1억 이상 벌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타사 대비해서 2배 내지 많게는 5배 정도 되고요. 중간층에서도 모두 타사 대비 2배에서 5배 정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나텍 사업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일단 내가 캐시백을 받는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25만 원 자동 주문을 하고 내 경험을 전달해서 5명에서 10명의 소비자를 찾는 겁니다. 500명에서 1000명 찾으시라는 게 아니에요. 5명에서 10명을 찾으시는데 물론 내가 능력이 더 된다고 하면 20명, 30명 소비자를 찾으시면 되죠. 그럼 더 많은 매니아 소비자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중에서 나도 너처럼 캐시백 받으면서 먹고 싶다고 하는 소비자가 분명히 나오게 되죠.
그럼 그런 분들 3명에서 4명을 찾아서 MBA를 듣게 하고 시스템 미팅에 오늘처럼 이렇게 초대를 하셔서 이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5명에서 10명의 소비자를 찾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시면 그게 바로 사업인 겁니다. 저는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는 완벽하게 노동소득의 패러다임에 갇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메나테크를 만나면서 지금은 노동소득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가치가 나한테 그대로 물질로 돌아온다는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나는 그냥 메나테크 안에서 계속 할 일을 하면 되겠구나. 그럼 내 삶은 그냥 계속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삶으로 계속 변화하겠다는 그 확신이 생긴 거죠. 메나테크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도 했고 그녀도 했는데 왜 난 안 돼? 나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는 가능성. 그 기회를 가져가시는 조건이 뭐예요? 생활비의 일부를 메나테크로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거예요. 25만 원 정도 바꾸셔서 건강해지시고 여기서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정말 어떤 날은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할 때도 많았어요. 성공하고 승진하고 싶어서요. 지금 저희 딸을 보면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는 날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도 이 사업을 꼭 같이 하도록 권할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내 자녀에게도 시키고 싶은 사업. 그래서 메나텍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쉽지 않습니다. 시스템 속에 있어야만 이 모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HMD 시스템은 이미 성공이 입증된 시스템이에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메나텍이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뭐 뮤추얼 펀드 팔고 미국 나스닥, 다우존스 환율이 어떻고 주가가 어떻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너무 쉬운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건 무슨 일을 했건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계급장 떼고 여기서 다 내려놓고 우리 성공하려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건 배워야 되겠죠. 내가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사업 하려고 여기 계신 거면 예전에 하시던 일 하는 게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메나텍 보상의 또 하나의 매력은 바로 여행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3박 5일로 GIP를 태국 파타야로 다녀왔잖아요. 잠깐 파타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진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이렇게 웰컴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저희 방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방에는 이렇게 가방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고 용돈도 주시더라고요. 여행하는 동안 먹을 제품과 선크림 이런 것들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었고요. 첫날에는 도착하자 저녁을 먹고 야시장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탑리더 스폰서님 방에 모여서 강영수 사장님 생신도 축하해 드리고 GRP 참여하신 분들과 소감도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시티 투어 나가기 전에 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는데 정일자 스폰서님께서 부부들을 이렇게 억지로 사진을 찍게 하시고 연출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들 너무 즐거워 보이죠. 악어농장 동물원에서 시원하게 커피 마시면서 사진도 찍고요. 3 일째는 요트 투어 일정이었는데 제가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메나텍 사업을 하면서 바뀐 게 이제 어딘가에서 카메라만 들이대면 자동 반사로 그냥 몸을 날려서 앵글로 막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어디 뭐 찍었는데 또 찍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줄낚시도 하고 사진도 찍으면서 스폰서님들하고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요트 투어하고 저녁 만찬 전에 자유시간 있는 동안에 이 형제라인 사장님들하고 호텔 수영장에서 이렇게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사진 연출도 하고요. 시작! 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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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엔지! 제일 마지막
세 명이 동시에 넘어가요. 몇 번이나 찍었는지 몰라요, 이거 물속에 빠지는 거를. 그리고 여행 내내 거의 사육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음식을 제공하는데 저희가 먹은 음식들입니다. 제가 가기 전보다 거의 한 3 킬로는 찐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녁 만찬 때 다들 이제 드레스로 갈아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멋진 인생샷도 건지고요. 여자 사장님들하고 단체 샷도 찍고요. 첫 참가하신 사장님들 소감 발표도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나고 즐거운 매너 파티도 빠질 수 없죠. 마지막에 단체 사진을 찍고 행사를 마쳤습니다. 큰 현수막에 다들 한마디씩 남기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선상에서 식사를 하고 배 위에서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GIP를 다녀오면서 달라스에 도전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꼭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던 그런 GIP였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달라스 프로모션에 모두 다 도전하셔서 메나테크 비즈니스의 진정한 풍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영어 단어 중에 요거 illness, illness가 질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질병. 그런데 여기 아이가 있죠. 아이가 뭐예요? 나죠, 나. 근데 이 나를 우리라고 하는 단어 위로 바꾸면 웰니스가 됩니다. 나를 우리로 바꾸면 질병이 행복과 건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면 더 많이,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HMD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걸음걸음이 운명처럼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 메나테크의 기회를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삶을 메나테크를 통해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